신민식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단고기 사료로 살펴본 살수, 공홈진, 선춘령 위치 고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논문의 서론과 선행 연구, 또 현재 살수, 선춘령, 공홈진의 위치 비정에 인해서 고구려나 고려 국경의 문제점을 논문에 썼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역사 지리를 극복하는 환단고기의 사료에 대해서 논문에 썼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렸는데, 이 논문 내용을 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요약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일제의 고구려 국경선이 왜곡됐습니다. 시작은 180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요, 일본 학자들이 한국사 연구를 시작하면서 1940년대에 확정되었습니다. 분야로는 중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 고구려 도읍지에 관한 위치고 또 고려의 국경에 대한 왜곡이었습니다. 인물로는 토리 이류조, 이나시류쇼, 그다음에 이마니시류죠, 시라토리 구라카치 등 이런 학파들에 의해서 현재 이병도 학파로 학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점이 고구려 수도 평양 왜곡과 압록강 왜곡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은 지금 계속 학계에서 발표됐고 저도 이제 논문을 쓴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경선 왜곡이 사실은 가장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 역사는 안보의 바탕이 됩니다. 역사가 왜곡이 되면 안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역사 전쟁부터 시작해서 영토 전쟁으로 사실은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왜곡을 바로잡지 않으면 반드시 영토 전쟁에 의해서 우리 영토가 침략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국경선을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이제 말씀드리면 논문 가운데 살수 청천강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선행 연구는 쭉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런 살수 청천강설을 주장하는 가장 주된 학설은 북한의 평양이 바로 이제 고구려 평양 도읍지라고 하는 그거를 이게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평양 그 근처에 살수가 있었다고 하는 삼국사기 기록이나 여러 사서의 기록을 볼 때 살수를 비정하려면, 살수 위치를 알려면 반드시 평양이 따라 붙습니다. 근데 그런 평양이 두 가지 설을 지금 이렇게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첫째로 낭랑 북한 평양설입니다. 낭랑이 BC 107년서부터 AD 313년까지 약 420년간 북한에 평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420년 동안 북한에 평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낭랑 평양설이죠. 중요한 건 오늘 말씀드린 것은 살수를 연구하면서 북한의 평양에 동천왕이 AD 247년에 천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북한의 평양에 낭랑이 있는데 그 낭랑이 있는 지역으로 고구려 도읍지를 수도로 옮겼다고 하는 황당무계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다 누구나가 이해할 수가 없죠.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지냐면 북한 평양에 낭랑이 있었다고 하는 설도 버릴 수가 없고, 두 번째로 고구려 수도를 북한의 평양에 도읍했다고 하는 것도 버릴 수가 없는 이 두 가지 설이 겹치면서 이상한 왜곡된 또 모순점이 발발합니다. 보시면 삼국사기에 고구려 본기에요, 4번의 평양이 천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납니다. 동천왕 21년에 평양이 천도가 됐죠. 247년입니다. 11대 동천왕 때. 그리고 16대 고공왕 때 평양에 동쪽 황성이라고 하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동황성이 아니라 평양의 동쪽 황성이었다고 하는 논문이 지금 발표됐습니다. 이때가 이제 343년입니다. 이때도 평양이었고요. 다시 장수왕 때 평양으로 또 천도합니다. 또한 25대 평원왕 때 평양 장안성으로 또 천도를 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평양에 나갔다가
다시 또 북한의 평양으로 또 오고 또 어디론가 갔다가 또 북한의 평양으로 오고 4번을 북한의 평양에 왔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천도를 했었다는 것이 지금 학계의 북한 평양설입니다. 이렇게 평양의 도읍지 평양설이죠. 이러한 북한의 평양의 도읍지가 천도됐다고 하는 그 25대 평원왕 이후에 26대 영양왕 때 살수대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살수대첩이 지금 북한의 평양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살수는 그러므로 청천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계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모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낭랑이 북한의 평양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낭랑 평양설하고도 배치가 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그런 학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병도 사학계에 낭랑 북한 평양설과 고구려 수도가 북한 평양설의 주장이 돼서 낭랑설과 자체의 모순이 발생하는 지도를 우리가 한번 제가 이렇게 그 논문에서 발췌해서 이런 PPT로 보여드렸습니다. 요 한 장의 지도가 사실은 논문 한 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그 결과는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이 잘못된 왜곡된 사실을 그 이후에 계속 논문으로 학계에서 발표가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전통 사학을 이렇게 그 논문을 짓는 분들 빼놓고는 그런 학계에 계속된 논문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병도 그 학자께서는 평양 낭랑설과 고구려 수도 평양설이 모순되니까 스스로 모순된 거에 의해서 자강도 강계가 평양이라고 또 주장하십니다. 근데 이제 강계가 평양이라는 그러한 학설을 입증하는 고증할 수 있는 사서가 없습니다. 삼국사기라든가 어디에도 강계로 도읍지를 천도했다는 것은 없거든요. 근데 스스로 이러한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북한의 평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설을 지금도 버젓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 국경이 왜곡되면서 고구려 평양과 압록강의 왜곡의 결과인데요. 그러면서 살수대첩과 귀주대첩의 위치가 왜곡이 되고 고려의 북방 경계의 왜곡이 되며 고려 강동 6주 서희 개척 8주의 위치가 왜곡되죠. 그래서 고려 윤관 구성의 위치 왜곡도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고구려 국경이 왜곡되면서 고려 국경이 사실 또 왜곡되는 한반도로 줄어드는 그 결과 역사 교과서에서 그런 것을 버젓이 우리가 지금도 우리들의 후배, 우리 아들, 딸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압록강 왜곡인데 그게 고려 국경선까지 왜곡됐는데 1100년 전인 993년에 서희가 거란 소송령과 단판을 지은 뒤에 강동 6개주를 고려 행정구역으로 편입했죠. 기준이 되는 강이 압록강입니다. 그래서 이 압록강의 물수변의 압록강과 살수변의 압록강이 다르다는 논문이 여러 편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논문에 대한 것도 저도 지난번에 논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압록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의 압록강이 아니다. 물수변의 압록강이 아닌 실사변의 압록강은 북한의 평양 압록강이지만 평양 위에 있는 압록강이지만 이런 물수변의 압록강은 유화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러한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선행 연구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건너뛰고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사료 가운데 지금 살수가 한반도 이남에 있는 한반도 안에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 발해 안에 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와 사료와 더불어 공엄진 선춘령이 그 두만강 이남이 아니라 이북에 있다고 하는 사료를 살펴보면서 환단고기에 대한 사료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입증하는 논문으로서 이게 그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려의 국경의 핵심은 선춘령과 공엄진이다. 이 선춘령과 공엄진은 조선과 명나라의 국경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됐습니다. 태종은 1404년에 공엄진 이남을 조선이 관할하겠다고 명나라에 보내 김첨을 통해 요청합니다. 또 태종 5년에 명예에 파견한 예문관 대제학 이행을 통해서 공엄진 이남을 조선에서 관할한다는 외교적인 쾌거를 달성합니다. 그 결과 명으로부터
11개 지역의 여진 귀속 문쟁을 승인받았죠. 그러면 조선에서는 왜 이렇게 공엄진과 선춘령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느냐? 왜냐하면 공엄진과 선춘령이 사실은 조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지의 기준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태조 이성계의 그런 고조부, 고조모, 목능과 안능의 어떤 그 위치를 우리가 이렇게 그 경원부라고 하는데, 그 경원부가 기준이 되면서 공엄진과 선춘령이 700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엄진과 선춘령이라고 하는 큰 영역은 한 개의 지역이 아니라 사실은 경원도부라고 하는 영역의 기준점이 되는데요. 기준점의 맨 북단은 공엄진과 선춘이 되고, 남단이 바로 안능과 목능이 위치한 경원, 경사스러운 그런 땅이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태조 이성계도 그렇고 태종도 그렇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왜냐하면 본인들의 시조가 되는 조상님들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요. 그걸 이제 경원도부라는데, 그 경원도부가 나중에 하도 이렇게 그런 국경이 문제가 되니까 또 여진족도 계속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런 능을 이전합니다. 이렇게 함경도 쪽으로 이전하는데, 그 이전에는 두만강 이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만강 이북부터 그 거리가 700리라고 하는 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충료와 공엄진에 대한 애착은 세종대왕께서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김종서를 시켜서 계속 공엄진과 선춘령이 어느 지역인가를 계속 밝히는 그런 그런 노력을 했고, 그런 역사 지명을 비전했고, 그 결과 동국 여지 승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사서에, 또 용변천가, 그러한 사서에 그런지 그 공엄진과 선춘령의 지리적인 위치를 설명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건 세종대왕의 그런 의지죠. 조상의 뿌리를 되찾고자 하는 그러 하나의 노력의 결과, 선춘령과 공엄진은 하나의 경계이면서 동시에 태조 이성계 이전에 그런 그 조상들의 어떤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한 어떤 신성한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충령 공엄진은 반드시 이제 조선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명나라 이렇게 그 황제하고 그리고 외교 교섭을 할 때도 물러설 수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명나라의 고황제가 이런 외교적인 어떤 그런 분쟁이 있으니까 공엄진 이남은 조선의 경계라고 했던 사실을 강조하고, 공엄진 이남에 대한 역사 연고권을 명나라에 강하게 주장하는 군왕으로서 그걸 인정하게 했습니다. 명나라의 고황제라 공엄진 이남은 조선의 경계다라고 하는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부터 받은 공엄진 이남에 관할 거를 확실히 하고자 세종 21년 김종서로 하여금 공엄진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도록 지시를 했죠. 이러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고려사 저료, 세종실록 지리지, 용비어천가, 신증 동북 여지 승남 등의 자료에서 유독 동북 구성, 특히 공엄진 선춘령의 위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게 됩니다. 성호사설을 지은 이 유학자들도 이러한 세종대왕의 의지를 본받아 이런 그 계속 이렇게 사서의 그런 본인의 어떤 그런 공엄진과 선춘령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요. 윤관의 비는 원문을 해석해 보면, 윤관의 비는 선춘령에 있는데 두만강 북쪽으로 700리가 되는 곳에 있다. 그 비에 새긴 거를 호인, 이제 호인이 긁어버리기는 했으나 옛날 흔적이 아직도 다 없어지지는 않았다. 윤관이 육성을 설치하고 공엄진을 개설했는데 고령진으로부터 두만강을 건너 소화강에 이르면 옛 터전이 그대로 있으니 곧 선춘령이 동남쪽이요 백두산의 동북쪽이다. 그는 이만지 국경을 멀리 개척해 놓은데 짐은 두만강으로 경계를 정한 것은 김종서로부터 시작되었다. 해가지고 아마 정치적인 문제가 작용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학자 스다 소기치는 만선지리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엄진과 선춘령에 대한 고려 국경이 그 동북 그 경계는 사실은 고려의 그 국경은 고구려 영토보다 더 그 멀리 나갔거든요. 그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죠. 우리는 고려 사람이 영도권을 요구할 때
항상 그 역사적 연유를 사실보다 과장되게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문헌고증이나 역사적인 어떤 그런 문헌 고찰을 통해서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으로서 집어넣고 그러므로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거를 이렇게 만선지리사에 쓰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결과 이제 지금 우리 보면 고려 국경 인식도가 지금의 어떤 그 경계로 단축이 됐죠. 동북구성 위치 설명하는 중학교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지리 지명이 왜곡되는 근본 이유는 신채호 선생은 고려 이전에 강성했던 기록을 깎아버리나 고쳤기 때문이다. 진화에는 역사에 기록하지 않는다. 라고 하죠. 이제 그럼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환단고기의 역사 어떤 그 차려적 가치는 첫째, 왜곡되지 않은 역사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사료다. 두 번째, 역사 지리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 지명과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인류 문화 정신의 원형을 복구할 수 있는 사료다라고 보는데, 저는 두 번째에 집중했습니다. 역사 지리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 지명과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는 두 번째에 포커스 맞춰서 사료적 가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환단고기 위선 논쟁은 이런 이제 월간 중앙 9월호에 나오게 됐죠. 북에 놓인 규원사가 위서가 아닐까는 의문점을 서술하고요. 첫째, 이 운초 개연소가 가공인물이다. 두 번째, 환단곡이 나오는 연고탑은 사실은 청나라 이후에 쓰여진 위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은 조목조목 지금 반박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단곡에 나온 근대 용어, 국가, 문화, 평등, 자유, 헌법, 인류, 세계, 만방, 산업은 그 이전에도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문헌과 논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렇게 본론에서 결론을 보시면 공엄진과 선춘의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 환단곡의 사료로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환단곡의 고려국 봉기의 옛 사서에는 두 장군이 선춘령에 비를 세우고 이곳이 고려의 경계이다라고 했다. 선춘령 두만강에서 700리 밖 송화강 근처 땅에 있다라고 했다. 이제 이 송화강 근처 땅에 있다라고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인 지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지명에 대해서 밝히는데 어떤 분은 오배산성이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성주산성이라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연고탑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지명을 정확히 비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옛날 지명하고 지금 지명하고 1000년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서에서 그 지명을 많이 다른 지명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그거를 정확하게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어려운 시점인데 여기에 송화강 근처 땅이라고 하는 정확한 이 구절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답사를 다시 한다면 과거에 선행 연구했던 우리 많은 분들이 노력과 고생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어떤 사료의 어떤 그런지 역사 현장 고증할 수 있는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 역사 지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게 중국이 지금 현재 코로나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꼭 한번 가서 송화강 근처에서 과거에 했던 우리 정통 사학자분들의 역사 지리 비정을 바탕으로 한번 찾아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연해주 보면 평장사 윤관을 원수로 삼고 지출 밀원사 우연청으로 하면 그를 보좌하더라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여진을 쫓아 구성을 설치했으며 공엄전에 선춘력이 비서를 세워 경계를 삼았다. 명전 8년에 연해 명주도라고 칭하였다. 이 구절 원문을 보면서 우리가 연해주라고 하는 이 명칭의 연원이 여기서 나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게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연해 명주도라고 호칭을 했다는 거죠. 그 연해 명주도와 연해주 이거에 대한 위치 비정과 그 이 지명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바뀌는 과정을 좀 더 나중에 좀 논문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역사학계 정통 역사학계를 이렇게 많이 이끄는 인하대에서 이렇게 우리 복귀대 교수님과 많은 학자분들이 인하대 고철수 연구소에서 밝힌 그 결과 윤관 구성이 위에 있다. 그러므로 지금 그런 역사
적으로 볼 때 고려의 국경은 이 정도다라고 위치를 비정하고 있습니다. 살수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 환단고기 사료는 아주 더 구체적입니다. 환단고기 단군세기에 21대 단군 소태 단군 때 내가 이제 늙어 일하기가 고달프다 하고 서유에게 정산을 맡기느라 하시고 살수 주위의 땅 백리를 분봉하여 섭주로 삼고 기수로 삼았다고 하는 환단고기 단군세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부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북부의 4세 단군 고우르 단군 때 우고의 도적대가 대거 침략하자 격파시킨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오죠. 제6년 병인년에 임금께서 친히 정예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해성을 격파하고 계속 추격하여 살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해성과 살수가 굉장히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로써,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이로써 구려와 동쪽이 전부 항복했다. 구려와는 지금의 요하라는 것을 알려준 논문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사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려와 요하 동쪽이 전부 항복했다면 요하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요하에서 요하 근처의 수계 딱 그런 강줄기에서 살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환단고기 고구려 본기에 홍보 24년 수나라 군사 130여만 명이 바다 육지로 쳐들어왔다. 영해왕의 어떤 그런 이렇게 연원이 되죠. 홍보 23년 그런 을지 문덕이 출병하여 기묘한 계략으로 그들을 공격하여 출격하여 살수 이르는 마침내 격파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환단고기 단군세기 편에 4세 단군 오사구 단군 때 제7년 경인년에 살수 위쪽에 선박을 짓게 했다. 이거랑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조선은 변천 과정이 제1왕조, 제2왕조, 제3왕조가 있습니다. 제1왕조는 송왕 아사달이 가지고 수도는 하얼빈이고요. 제2왕자는 백악산 아사달 수도가 장춘입니다. 제3왕조는 장단기 아사달 때 수도가 개원입니다. 이때 4세 단군 오사구 단군 때는 수도가 하얼빈이었습니다. 그럼 하얼빈에서 남쪽 바닷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내용이 어디 나오냐? 다섯 번째 환단고기 삼안광경 본기예요. 경인년 BC 2131년에 일꾼 30명을 보내 살수에서 배를 건조하게 했는데 그것은 진안의 남해안이다라고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진안의 남해안은 아까 얘기한 바로 제1 왕조 시대 때의 하얼빈 수도였던 하얼빈에서 남해안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알려면 고대 역사 지리 연구는 진북을 해야 됩니다. 진북이라는 것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방위를 인식하는 도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방위는 세 가지 방위가 있습니다. 진북의 개념에 자전축의 북극 방향이 있고요. 도북에서 지도상 경성과 위선에 잡혔다라 하는 그런 북쪽을 가리키는 도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북, 나침반의 좌석이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북쪽의 개념이 있는데요. 보시면 요 도북으로 그린 지도가 있고 하나는요. 일본 육군 참모군 조선 전도 1894년에 나온 지도입니다. 또 하나 지도는 진북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이것은 일본 홍령에서 나온 그림. 지도 위치가 좀 다르죠. 이게 한반도가 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왔죠. 동쪽으로. 이건 왜 그러냐? 진북 개념으로 그린 겁니다. 이거는 도북 개념으로 인식한 거죠. 도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남북 개념으로 이렇게 그냥 중앙으로 본 거고 이거는 철저하게 북극성 개념으로 방위를 설정한 상태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방위 개념이 보시면 그린 노트, 도북 개념이 있고요. 트루 노트가 있고요. 그린 노트와 트루 노트의 같은 개념이 있고 트루 노트, 진북과 그린 노트, 이 도북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관찰했냐에 따라 북극성이 일정한데 여기서 보면 트루 노트와 그린 노트가 이렇게 다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면 트루 노트가 그린 노트, 즉 도북과 진북이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분 교수가 여말 선초 그런 그 서북 국경과 위화대에서 나온 어떤 그런 도북과 진북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개념으로 볼 때는 여기 하얼빈에서 남해안은 이쪽, 남해안이라면 이쪽이 되겠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북 개념입니다. 그러나 진북 개념이 없는데 옛날에는 다 진북 개념을 했습니다. 도북 개념이 발달한 것은 명나라,
지도가 발달한 그 이후부터 더 도북 개념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북 개념으로 본다면 남쪽이 남해안은 바레만이다. 그래서 바레만에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 바레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레만을 기점으로 조백하와 나나하의 1지역이 있고요. 대능하의 2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하의 3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정리하면서 1지역과 2지역과 3지역의 위치를 제가 이렇게 논술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고조선에서 고구려를 지나서 고려, 조선 이렇게 그 진안까지 그 과정은 이 C자형의 바레만에서 1지역에서 한나라 때 1지역에서 2지역으로 3지역으로 후퇴되는 과정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국력이 후퇴되는 과정이었다. 왜냐하면 이 C자형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C자형의 바레만은 모든 강줄기와 바다가 만나면서 물류가 풍부하고 요 묘도군도는 여기 섬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절대로 태평양을 건너서 갈 수 있는 항해술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연안을 따라서 가야 되는 항해술인데 묘도군도가 있기 때문에 요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중앙의 황하를 평정할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이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레만이 바로 살 수 있던 지역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부연 설명하면 제1왕조, 제2왕조, 제3왕조를 이렇게 진북 개념으로 그리면 하얼빈, 장춘, 개헌으로 내려가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결국 기후와도 영향이 있지 않나. 물론 이제 하나의 이제 하나의 그런 역모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국내 정세 때문에도 있지만 기후의 영향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바로 고조선의 제1왕조, 제2왕조, 제3왕조로 내려가는 하얼빈, 장춘, 개헌이 아니었는가가 이렇게 그런 되고 그것은 이제 추후 다른 논문을 통해서 좀 더 연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여기서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나나는 진북 개념으로 보면 남쪽이 아니라 바로 이걸 세우면 정확히 동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X선이 되죠. X선이 진북 개념으로 볼 때 나나는 사실은 동남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정확히 동쪽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를 진북 개념으로 올리게 되면 나나는 동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고는 폐수 지나서 누방을 지나서 동쪽으로 한다는 이 지명은 진북 개념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원문하고 맞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구려 수나라 전쟁과 고구려 당나라 전쟁이 원인이 된 게 역사 왜곡과 역사 전쟁, 영토 전쟁으로 지어지는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게 역사를 바로잡는 특히 이런 역사 지리의 지명의 위치를 바로잡는 게 바로 왜곡된 지명 위치를 바로잡는 게 안보의 근본이며 앞으로 벌어질 영토 전쟁의 불씨를 잠재우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고요. 환단고기를 연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환단고기 문헌사적인 그런 사료 중에서 위치를 설명하는 정황을 통해서 환단고기 사료적인 가치를 한번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신민식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